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린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3주차를 맞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를 선도하는 단지들은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부동산 투자 전략 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매거진에서 알찬 정보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유혜영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고요. 또 향후 노후를 위한 부동산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팁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40대 후반 직장인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좀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오늘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례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본 이 해당 사례의 사례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나이가 뭐 40대 후반이시면서 또 아직은 뭐 직장으로 해서 근로소득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인데, 워낙 뭐 최근에 정부 규제 정책, 특히나 이 자금을 좀 이 규제하고 있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부동산 투자, 이 또 쉽지만은 않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데, 현재 기준으로 뭐 예산 약 한 6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러면서 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그래서 자, 이분에 대한 이 사례 제안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례 어떤 솔루션을 내려주실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이 정부 정책이 워낙 지금 뭐 다변화, 그러면서도 워낙 뭐 정책이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상당히 좀 이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한번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변화를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다시 리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 과거 2017년 기준으로 이제 8.2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역시나 8.2 대책 기준으로는 이 부동산, 특히 강남권의 핀셋 규제를 좀 많이 잡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금과 그러면서도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이 자금이 없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이 투자를 좀 어렵게 하는 이런 기준을 좀 잡아놨다가, 기존에 지금 현재 계속 뭐 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규제가 워낙 좀 강화가 되면서, 자, 결론적으로 지금 9월 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좀 더 강하게 좀 잡았는데, 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임대사업자를 좀 많이 이 그러니까 양성을 시키겠다라는 측면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이 임대사업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완화되거나 이 주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결론은 이 가격 상승률 치고는요, 지금도 8.2 대책 만들어지기 전 단계와 9.13 대책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가격 상승률치를 보면 거의 꼭지점, 피크점을 찍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정책이 발표된 그 한 두세 달 정도는 가격이 약간 하락 경계를 좀 보이곤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요번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그 근본적으로 해결책이냐? 현재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정부에서는 공급 기준은 대부분 뭐 2기 신도시 이후에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요. 자, 수요 측면, 과연 그러면 공급 대비 수요량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자, 실제는 수요량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량 대비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이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냐? 이러한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나왔긴 했었습니다만, 과연 이 수요가 서울권과 지방권을 나눴을 때 과연 지방권의 수요량이 계속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권은 가격이 하락이 되고 서울권은 거꾸로 반대로 수요자가 몰리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규제 정책입니다. 세금 정책의 정비사업 이런 핀셋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가뜩이나 공급량이 많아지는 동네가 아닌 곳에 수요까지 몰리니까 결국은 서울권 가격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책 얘기를 좀 드렸고요. 또 하나 규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제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은퇴까지 바라보더라도 넉넉 잡아 20년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딱 하나, 우리가 요즘 일명 말하는 1주택인데 그냥 1주택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라는 기준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는, 자,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점점점 상승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 채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규모 면에서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통건물 기준으로 가면 규모는 분명히 크지만 이것도 1주택, 단독 같은 경우에는 1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대 수익과 두 번째 시세 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약 한 20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파트를 20년 동안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통건물과 같은 이런 부분으로 임대와 시세를 두 마리를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10년이고 20년이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끌고 가는 바로 이러한 전략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으니까, 자, 이런 점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서 지금도 거주하는 주택을 빼고라도 이 통건물 기준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그러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도 추천도 드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막기라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많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솔루션에 맞는 지역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수연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솔루션픽 김수연입니다. 규제 속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로 왔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아 풍부한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부동산 저평가 지역이라는 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라는 대형교통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높은 미래 가치까지 갖춘 지역입니다.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주택 유형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인데요. 위치는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임대를 위한 상가와 소형 주택은 물론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방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상가주택의 현재 시세는 약 15억에서 16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지역은 바로 금천구입니다. 서울시 금천구인데요. 아무래도 솔루션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유형입니다. 상가주택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가장 먼저 일단 입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솔루션에서 기준을 만들어준 똘똘한 한 채입니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의 답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신안산선 호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이 서울 지역 내에서 인구 밀도가 낮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주택 시세가 저렴하면서 이 거주 지역으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노후 세대가 거주하면서 또 연금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안산선의 어떤 수혜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입지를 확인해 보면은요, 서울시 금천구 시영동의 신축 다가구 상가주택입니다. 지하철 1호선 금천역에서 도보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신안산선 개통에 따르는 수혜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가주택입니다. 인근의 신축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근에 의해서 집가 상승이 높은 그런 지역이고요. 본 상가주택 인구로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와 금천구청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어떤 금천경찰서 등 이런 관공서들이 모두 갖춰져 있고요. 대형 마트와 은행과 또 병원이라든가 공원 등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주하기가 좋은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에 재래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부 간선도로와 또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진출입이 편리하겠고요. 인근의 가산 지식산업센터와 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지밸리 업무타운의 입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1인 가구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효자 노릇을 할 그런 금천구 시영동에 입지하고 있는 상가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선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자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굉장히 좀 많이 예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호재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신안산선 위주에 따르는 개발 호재를 한번 보면은요, 이번 물건지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신안산선 개발 호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예정되어 있던 신안산선이 지난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1단계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1단계고요. 2단계는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가 완공될 경우에는 이 노선이 서부선과 서울권을 이어주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추적인 역할 속에는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핵심 업무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노선이 되겠고요. 이 노선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지금 현재 가격들이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지에서 본 상가주택에서 아주 근거리에 시형 사거리역이 생길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월판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형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큰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남부의 이 공군부대 이전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군부대 자리에 이 첨단 산업단지 로 개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이 들어가면서 또 대한전선 부지가 개발이 들어가는데요. 이 대한전선 부지에는 대형 병원이 또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주 간호원 수만 약 한 600여 명을 생각할 만큼 의료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대형 병원이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의료 종사자가 또 유입이 되면 그 인건이 또 집가 상승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또 본물건지 인근에 시흥동에 입지하고 있는 이 랜드마크적인 아파트죠. 이 롯데 캐슬 골드파크 단지가 주변의 지가를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가까지 상승하고 있어서요. 본물건지도 여기에 편성돼서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큰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부 간선도로가 지금 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개통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개통이 되고 나면 향후에 교통의 어떤 정체적인 면이 상당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조성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명이나 시흥 세계동에 이 첨단 산업단지와 또 산업 제조라든가 물류 유통이라든가 이런 주거 문화 시설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는 이 인근 지역이 바로 이 수도권 최대의 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 큰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흥동에 있는 상가주택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많은 유동인구와 고정인구 모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 상가주택 시세 가격 분석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본 상가주택의 현재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약 한 15억에서 16억 원대입니다. 전세 시세는 9억에서 10억 원대이고요. 전세금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은 5억 원에서 6억 원입니다. 5억 원에서 6억 원대에 거주를 하시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되겠고요.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 5억 원에 월 360만 원에서 400만 원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월세 시세입니다. 대출금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4억에서 5억 원대입니다. 4억에서 5억 원대의 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흥동에 입지하고 있는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봅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지방에 거주 중인 42세 주부입니다. 향후 자녀가 서울권으로 대학교를 진학할 예정인데요.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거주할 주택을 구함과 동시에 부동산 투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녀를 위한 부동산을 찾고 계시지만 동시에 투자 가치까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결도 좀 준비되어 있겠죠? 네, 일단 사례 정리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에 이제 거주를 좀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자녀가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공부를 좀 미리 이제 계획을 잘 하셨는지 서울권 대학교 진학 예정에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차피 서울로 가게 되면 부동산도 하나 또 매수를 해 놓으셔서 이 투자 겸 또 거주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은 좀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예산 3억 원 가지고도 이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 적극적인 바로 사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 가지고 잘 활용을 한다면 이 똘똘한 한 채를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조민기 이사님께서 현명한 솔루션 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동산은요, 우리가 이 바로 1시간, 하루, 예를 들어서 1년, 바로 이렇게 짧은 기간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듯이 결국은 시간 싸움을 거쳐야지만이 바로 이 부동산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첫 번째가 이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파는 과정에는요, 수익이 항상 1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라는 기준으로만 놓고 판단하시면 돈이 돼야지 매수를 한다라는 결론에 딱 귀결이 되는데, 자, 그 케이스가, 자, 이게 바로 통계청에서 나온 바로 이 통계 자료들인데, 자, 이 상황적으로 좀 놓고 보시면 지금 수치로 보면 이게 이제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 빨간 색깔이 바로 이 서울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색깔이 약간 이 그레이 색깔, 회색깔이 좀 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방 경기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지방권은 제외하더라도 바로
서울권과 경기권만 놓고 보더라도 이 상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과거 몇 년 전, 뭐 12년도, 2012년, 13년도 대비했을 때 가격 차이가 현재 2019년도 가격 차이를 놓고 보면 자, 이 편차가 그냥 편차가 아니라는 점이죠. 향후에 점점점 가격에 대한 편차가 더 좁아들 거냐, 더 늘어날 거냐라는 기준은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자, 이것도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만, 자,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2019년도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총 10개월에 걸쳐서 나온 통계치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 지금 서울권은 상승이라는 거 뭐 매일 뭐 매스미디어라든가 이 TV 뭐 이런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 하락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방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비근한 예를 어떤 것으로 제가 감안을 드리냐면 바로 수요자에 대한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인구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정책이라는 이 세 가지 요인을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통계치는 항상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얘기는 과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미래에 앞으로 그럼 그렇게 자녀가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서울권 안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어디 쪽으로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인구가 점점점 증가되는 쪽을 당연히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매도할 시점, 미래의 가격이 또 상승하는 바로 그러한 물건을 가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은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부동산의 변화에 의해서 가치, 밸류라고 하는 것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서울권 전체를 놓고 보시더라도 서울권 전체냐? 제가 볼 땐 서울권 전체가 아니고요. 서울권 안에서도 지금 정부가 정책상에서 어디를 핀셋으로 규제를 하느냐를 잘 보신다 그러면 서울권에 딱 찍을 수 있는 건 딱 세 개 구역입니다. 하나가 바로 동남권, 강남권을 포함하고 있는 동남권, 하나 두 번째가 용산권, 세 번째가 여의도 영등포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현재 기준 앞으로 지금 자녀가 10년 뒤에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년, 5년 뒤에 자녀가 대학교로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서울 강남권, 동남권의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준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상승되는 지역을 꼽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런 곳에 지금 예산이 한 3억 원대 정도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물건들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자녀분이 서울 올라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거주가 아니시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좀 끼워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3억 원 이내에서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물건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바로 저 세 가지 요건이 맞는 지역의 물건으로 매수를 하시는 바로 이런 전략 제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런 점 또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더 디테일한 상담까지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 동산이다 보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와 이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에 맞는 지역이 또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역인지 우리 김수연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면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의 25개 지역구 가운데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어디인지 아시나요? 지금 솔루션픽에서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각종 설문조사 및 통계에서 살기 좋은 곳을 뽑을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이곳 서초구인데요. 최근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고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초구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남부터미널과 롯데칠성 부지, 또 코오롱 부지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와 상업, 또 업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호선인 방배역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고요. 구조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시세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핫한 지역을 좀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사님,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다녀왔습니다. 이 서초구 서초동 하면 지역적인 이름만 듣더라도 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자리와 교통과 학군과 또 편의시설까지 갖춰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상당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들이 존재하고요. 또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입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요. 남부터미널역 도보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터미널역을 연계할 경우에는 2호선과 7호선과 또 9호선과 신분당선이 이용이 모두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할 지하철의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장제터널이 개통이 됐죠. 장제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고 준 강남권역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적인 면에서 사통팔달의 교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수요 측면을 한 번 더 보면은요, 이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이 테헤란로입니다. 이 테헤란로의 직장인 수요와 또 강남역에서 뱅뱅사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강남 업무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인근에 이 R&D 양재 R&D 특구로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장인 수요, 그러면서 직주 근접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몰리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 인근에 법원과 또 법조타운 수요, 또 서울교대의 임직원 수요까지 갖춰져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서울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권 수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고루 갖춰진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 다세대 주택에서 가까운 거리에 이 스리풀 공원과 또 대형 마트들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나 또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술의 전당이 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화생활까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편리한 교통과 또 두터운 수요층과 또 우수한 인프라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입지다 보니까 임차가 완료가 되어 있는 서초동에 입지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서초동의 입지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사실 뭐 입지는 일단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김수영 캐스터가 좀 언급해준 서리풀 터널이 얼마 전에 이 개통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교통이 좀 편해지고 빨라졌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외에도 다른 호재들, 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많은 개발 호재, 뭐 투자가들이라면은 강남을 돌아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많이 아실 겁니다. 편리한 교통과 또 두터운 수요들, 뭐 거기에 따라서 또 굵직한 개발 호재로서 이 미래 가치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많이 아실 텐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분이 바로 이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남역에서 서초역 일대에 대규모 부지가 연계적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지역이 테헤란로처럼 국제 업무와 또 상업 중심지로 개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형 오피스들이 서초역까지 연결이 들어간다라고 예상해 보시면은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지구 단위 개발과 함께 또 강남역의 이 삼성타운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 칠성부지 또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 롯데 칠성부지가 바로 옆에 있는 또 호롱부지와 연계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이 특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중심 상업지구로 또 종상향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업무와 상업과 문화 복합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대규모의 업무 수요들이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거지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큰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올해 개통된 장제 터널이죠. 이 40년 만에 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서초에서 강남 간의 거리가 약 한 10분대로 단축이 되면서 이 지역이 중강남권역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런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인근에 정보사 부지가 또 개발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상업과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서초구는 뭐 예술의 전당과 또 샛빛섬과 또 연계돼서 이 문화 클러스터로 개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문화 중심의 개발로 만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앞으로 큰 호재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바로 들 수가 있겠고요. 이 남부터미널 이 현대화 사업은 지하 7층에서 지상 40층의 고층 건물입니다. 2개의 동호로 건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른 유동 인구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가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갖추고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입지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호재들이 하나하나 다 굵직굵직한 호재들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분석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죠, 이사님. 네, 매매 금액이 3억 7,800만 원입니다. 투룸의 매매 금액이 3억 7,800만 원이고요. 전세 시 예상 전세금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6,800만 원입니다. 실투자금 6,800만 원의 호재 중심에 있는 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임대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이 1억 5,800만 원입니다. 실투자금 1억 5,800만 원에 월 수익을 낼 수 있는 서초동에 입지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세도 전해드렸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사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 59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은퇴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현재 보유하고 계시긴 해요. 자, 어떤 솔루션일지 일단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상황 정리 한번 좀 해드리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뭐 앞으로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재 조금 일이 이제 닥쳐 있는 바로 59세, 뭐 제가 볼 때 뭐 꼭 60살이 은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불과 이제 뭐 1, 2년 내에는 은퇴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그래도 아파트 하나 이제 뭐 꼭 한 채라기보다는 그래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은퇴 후에 과연 아파트 하나 가지고 버티시고, 물론 이제 주택연금이나 이런 방법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생활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또 갖고 계신 자산이 충분히 차익형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뭐 아파트 대비했을 때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적으신 건 아니어서 충분한 이 솔루션 있다는 점 이 설명드릴 테니까 바로 이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작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은 또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솔루션일까요? 네. 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단어 하나, 부동산, 이게 아니거든요. 자, 부동산 안에서도 여러 개의 상품으로 나눠진다라고 제가 방송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상품 안에서도 결론은 자, 수익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 건지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뭐 제가 아마 전에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임대 수익 쪽의 포션을 뭐 예를 들어서 70%의 포션으로
자산을 좀 분배를 하실 건지 시세, 우리가 보통은 차익형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형으로 30%를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제 반대, 임대 수익 기준은 30% 가시고 오히려 차익형으로 70%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현재 상황이 항상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뭐냐면 과연 지금 내가 현금 기준으로 한 달, 매달 어느 정도까지 수입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달 뭐 꼭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연금이나 기본 들어오는 뭐 이자 소득이라도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50%에 50%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드리지만 혹시라도 최소 300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이 되신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는 임대 수익 쪽으로 퍼센테이지를 올리셔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중에 지금도 이제 상품을 여러 개 상품을 좀 제가 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상업용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건물, 우리가 통건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주택용으로 가는 원룸 건물이 있고 또 하나는 상가주택 같이 근생 건물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금성이나 관리성이 양호한 건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시세 차익형은 가능하십니다. 자, 임대 수익 쪽보다는 차익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과연 아파트 투자가 바람직하다?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진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가부터 해서 오피스텔 쪽인데 자,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여기는 임대 수익형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의 또 이 불합리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좀 우리가 아시겠지만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지역에 그런 물건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공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실이 나면 임대 수익이라는 부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요. 자,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과 차익을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불리한 점이 바로 관리를 하는, 바로 관리성이 좀 불리하다는 점이고 이 근생,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성보다는 이 양호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향후에 가격에 대한 성장성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건물 중에도 원룸 건물보다는 근생 쪽으로 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통건물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를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같은 통건물이라도요. 자, 여기 단독주택의 이유는요. 바로 혼자, 이게 별거 주택 기준으로 보면 한 채라는 거고요. 공동주택은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5채를 갖고 있으면 등기가 5개 돼서 5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다가구가 됐던 상가, 이 주택이 됐던 주택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는 한 채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운영되고 있는 임대 수익은 여기 안에 거주 인구, 우리가 보통 다가구 같이 20인이 거주를 해도 한 채다라는, 그래서 단독 기준으로 가셔야지만이 1주택 비과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요 1층에다가는 레스토랑, 카페 같은 걸 운영하시고 2층에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는 구조. 자, 이런 구조들은요 본인은 제일 옥탑, 그러니까 3층에 본인이 아예 다 단독으로 쓰시고 나머지 층들은 주택으로 임대 놓으셔서 임대소득과 자본 수익을 같이 가시는 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아예 상가를 아예 다 집어넣고 이 위에 층은 전부 주택 임대로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1주택 기준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 사례에서 2마리 토끼, 아까 처음 사례 제시했던 똘똘한 한 채 기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금으로 만드는 쪽에 퍼센테이지를 많이 맞춘다 그러면 가능하면 상가주택 쪽 컨셉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리니까 자, 이런 점 잘 또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솔루션 한번 들어봤는데요. 꼭 아파트만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지역 정보 알아보기 앞서서 세미나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이기는 부동산 재테크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전화 예약 필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부동산 전망,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요. 역시나 장소는 2호선 교대역 인근입니다. 전화 예약 꼭 하신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서 솔루션에 맞는 지역 정보 바로 또 알아보셔야겠죠? 김수현 캐스터. 네, 이번에는 수익형과 차익형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도권 부동산 정보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데요. 용인시 처인구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기업 입주와 함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자리 호재로 집가 상승이 기대됨은 물론이고 풍부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되는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추천해드리는 유형은 바로 상가주택인데요.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 위치한 상가주택의 경우 월세 수익은 물론이고 향후 미래 가치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상가주택의 현재 시세는 약 13억에서 14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서울에서 살짝 벗어나와서 용인시 처인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입지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용인시 처인구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고요. 또 그 배후 주거지로 이 집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 바로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보면요. 이 용인시 처인구는 SK 반도체 확정으로 인해서 행정도심에서 경제도심으로 체계적으로 변모가 들어가는 그런 입지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른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가주택 인근에는 이 에버랜드와 자연휴양림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져 있고요. 거기에 주거 만족도를 상당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거 만족도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또 자족도시로 충분히 성장할 그런 충분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먼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산면 하이닉스 반도체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백안면 상가주택 주변에는요, 백안면 면사무소와 또 우체국이나 생활 편의시설들이 고루 갖추고 있고 또 백안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군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단지와 바이오 산업단지 그리고 근무자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때문에 벌써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가주택 주변에는 이 쓰레산과 이 득평 CC와 또 웰링턴 CC 등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여가 생활도 상당히 풍부하게 갖춰져 있고요.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용인시청이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또 영화관이라든가 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풍부한 문화생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편리한 생활이 상당히 가능한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용인에는 이 테크노밸리와 또 플랫폼 시티와 또 국제 물류 단지와 이런 굵직굵직한 산업 단지들이 인근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반도체 개발이 발표가 된 이후에 이 전국 1분기죠. 이 지난 1분기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용인시 처인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 지역에 입지한 백안 상가주택이었습니다. 네, 뜨거운 도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용인시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이 유명 대기업들이 용인시와 같은 경기도 거점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호재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개발 호재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신도시 중에 강남 집값을 따라간다는 판교가 대표적인 기업 기반 도시인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동탄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선
선점에 따른 수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기업 거점에 따른 미래 가치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을 한번 꼽아본다면 바로 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그래서 개발에 호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용인시 처인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인시 처인구의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이 바로 용인 원산면에 2021년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죠.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약 한 135만 평의 SK 하이닉스와 또 국내외에 약 한 50여 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와 또 소재 부품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 혁신 고급 인력들과 또 제조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과 이런 협력 업체들이 입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인구수도 상당히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반도체 조성으로 인해서 약 한 3만여 명의 신규 직접 고용 효과가 기대가 되겠고요. 약 한 148만여 명의 어떤 고용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런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그런 고용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심에 본 상가주택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충분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 용인은 이 행정도심에서 이 자족도시로 커가면서 2021년에는 제2 외곽순환도로, 2025년에는 이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84번 국도와 82번 국도가 또 확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교통적인 호재가 상당히 큰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호재 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백안면 상가주택 되겠습니다. 네, 자,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도시가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대에 맞게 가격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본 상가주택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면요. 약 한 13억에서 14억 원대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2억 원에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임대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 실투자금 7억에서 8억 원대의 본 물건을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로 수익을 내면서 또 대규모 반도체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개발에 최대한에 가까운 수혜지입니다. 때문에 이 반도체 개발이 들어가면서 계획이 발표가 되고 착공이 되고 또 완공이 되고 이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적인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백안면에 위치한 상가주택 되겠습니다. 백안면의 상가주택 정보 만나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어느덧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 됐네요. 두 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